어, 오늘은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이제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음, 기계가 우리를 잠식하지 않을까, 우리 인류를 잠식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을 조금 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기술이 막 발전하고 AI가 발전하면서 인류는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인류의 개체수는 더욱더 줄어들며 그 다음에 인류는 보다 더 멸망을 향해 가지만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인류의 개개인의 삶은 굉장히 해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수많은 정신적인 문제들이 이제 우리의 다음 타겟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옛날에 산업혁명 때 이렇게 속칭 육체적인 힘을 이용해서 공장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 자기의 노동력, 육체적인 노동력을 제공해서 일을 하던 거를 기계들이 대신하게 됨에 따라서 노동자들이 공장을 부수겠다. 그런 우리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공장을 부수겠다. 이러면서 나와서 이제 행패를 부리던 때가 있어요. 이제 이게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그러죠. 러다이트 운동이 막 일어나고 그랬었는데 자 지금 그 사람들이 공장을 다 때려 부셔서 그 사람들이 계속 수조작으로 계속 물건을 만들면 지금만큼 막대한 생산이 가능할까요? 모든 인구들에게 핸드폰을 지급할 만큼 막대한 생산이 가능할까요? 안 되죠. 지금같이 모든 인류들이 차를 타고 다닐 수 있을까요?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우리가 모두 책상을 사용할 수 있나? 우리가 사람이 손으로 짓는 물건에 손으로 짓는 건물이 해서 막 60층, 70층 이렇게 손으로 순수하게 손으로만 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할 수가 있나? 노를 저어가는 배가 있으면 우리가 잠수정으로 들어갈 수 있나? 더 많은 세상을 볼 수가 있나? 안 되죠? 옛날에 이제 물장수, 물을 길러서 가정에다 파는 거예요. 야, 내 물 길러 왔다. 돈 주고 사라. 물장수들이 있었죠. 물장수, 그냥 수도관을 계산하면 수도를 만들고 이제 꼭지를 털면 물이 나오는 수도관을 만들면 물장수들이 직업을 다 잃잖아요. 그러면 물장수들이 수도관을 못 짓게 해야 됩니까? 그 수도관을 뚫음으로 인해서 다른 수많은 파생적인 직업들이 생겨나고 거기서 훨씬 더 많은 양의 직업들이 생겨납니다. 그걸 가능함으로 인해서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죠. 그 공장을 때려 부셨으면 그 공장에서 파생되는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올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특정 직업의 사라짐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저희 같은 의사들도 예외는 아니에요. 의사들은 기술이 발전해도 사라질 직업군에서 상당히 순위가 낮다고 뭐 2014년인가 15년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치유 생산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게 있었고 높은 레벨에 있었고 그래서 이제 치유 생산은 빨리 직업이 없어질 것이다. 그랬었던 것 같고 단순 노동직은 뭐 빨리 없어질 것 같다. 그 다음에 우리 의사나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그 자리를 유지할 것 같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기술이 아직 그만큼 발전을 못했기 때문에 수많은 의학 지식들을 다 분류해서 받아들이고 거기서 결론을 낼 만큼의 인공지능이 아직까지 덜 완성돼서 그렇지, 그게 되기만 한다면, 예를 들어 그게 되기만 한다면 의사들도 다 나가리죠. 다 나가립니다. 다 나가립니다. 다 나가리. 의사들도 전부 다 나가리가 되겠습니다. 치과의사들도 다 나가리. 오히려 지능이 아니라 손이랑 복합해서 해야 되는 뭔가의 직업이 살아남을 확률이 높죠. 그게 살아남아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직업들이 없어져도 괜찮습니다. 그러한 직업이 없어지면 삶의 질이 떨어집니까? 직업이 없어지니? 아니요, 그렇지 않죠. 저는 물 펑펑펑 쓰는 게 좋아요. 저 언제나 핸드폰 이거 유튜브 영상 찍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 지식을 얘기를 하고 공유를 할 수 있고 하는 저의 소소한 재미를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당연하죠. 당연한 일이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술의 발전은 소수의 직업에게 일시적인 타격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해피니스를 주고, 심지어는 일을 안 해도, 제가 일을 안 해도 생산성이 압도적으로 증가됐잖아요. 옛날엔 제가 쎄 빠지게 일을 해서 제 한 몸 먹고 살 만한 쌀을 재배할 수 있으면 모든 인구들이 다 달려들어서 전부 다 농업을 해서 자기 한 몸 먹고 살 만한 일을 했어야 했어요. 근데 지금 그런가요? 지금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10명의 농부가 1만 명의 사람을 먹고 살아도 될 만큼의 많은 쌀을 제작할 수가 있죠. 나눌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먹을 수가 있죠. 살 돈이 없어. 살 돈이 없어도 그 사람들은 나눠줄 수 있죠. 자기가 1만 명분을 다 먹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예. 적어도 헐값으로 팔겠지. 예. 실제로 그런 일은 많이 일어납니다. 넘치는 재화는 주변에게 어떤 식으로든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한 명이 계속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막 뛰어난 과학자들도 막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게 인공지능의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것보다 압도적으로 더 빠르기 때문에 여기서 변환이 일어나고 여기서부터는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자기들을 생각하고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상의 문제로 인해서 인류를 적으로 간주하고 없앨지도 모른다 라고 합니다. 그럴지도 모르죠. 그렇게 되면 인류가 멸망을 해야지. 그렇습니다. 우리 인류는 수많은 종들을 멸망시켜 왔죠. 만약에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훨씬 객관적이고 정확한 기준의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인공지능이 그런 판단을 내렸다. 그럼 그렇게 해야죠. 그런 거에 대해서 불만은 없어요. 자, 교정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옛날에요, 앵글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정을 하는데 신의 손이에요. 신의 손. 교정을 하려고 하면 뭐 와이어를 다 구부려야 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틀어서 맞추고 그런 거를 다 했었다고. 그래서 교정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졸업할 때만 해도 교정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앵글 테크닉을 쓰거나 뭐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근데 기술이 자꾸 발전됩니다. 와이어를 막 일일이 구부리지 않고 와이어는 기억을 하고 있는 형상 기억학원 같은 거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와이어를 붙이는 브라켓에다가 우리가 옛날에 생각했던 와이어를 이렇게 틀거나 아니면 브라켓에서 이렇게 틀어져 있는 모양으로 만들면 와이어를 집어넣고 그 모양대로 브라켓이 움직이면서 치아가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브라켓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형태와 각도를 넣어줄 수가 있어요. 기술이 발전해서. 그렇게 되면서 옛날에는 와이어를 정말 아티스틱하게 잘 인크레더블 크래프트맨십이 필요하던 그런 영역들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훨씬 쉬워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교정에 대해서 도전할 수 있게, 더 많은 치과의사들이 교정에 대해 도전할 수 있게 됐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래서 교정 가격이 떨어집니다. 공급자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교정은 하면 좋은 거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교합의 부조화들이랑 안모의 부조화 이런 것들이 충치를 유발할 수도 있고요. 치주염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 구호흡이라든지 그 다음에 입 주변에 있는 연조직부에 많은 손상을 줄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교정을 많은 의사들이 어플라이 하게 되면서 많은 교정 환자들이 교정 대상자들을 교정을 실제로 해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건 옛날에 있던 기술 발전이랑 똑같죠. 옛날에 철도 가격이 너무 비싸고 철강 가격이 너무 비싸서 철도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극소수의 귀족들 말고는 철도를 이용하지 못했어요. 밤에 기름이 없어서 불을 붙일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런데 그게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돼서 그래서 직업이 줄었어요? 늘었죠. 사람들의 인류의 관심사는 훨씬 더 늘어나고 이 관심사에서 다른 관심사로 이동해가면서 이쪽이 확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발전하기 시작해요. 여기 있던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여기서 연구할 필요가 없게 되니까 여기에 계속 매달릴 이유가 없죠.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죠. 제가 10살 때랑 20살 때랑 30살 때랑 40살 때랑 생각하는 게 다 다릅니다. 10살 때 생각했던 것들이 20살 때 보니까 아 거기는 그게 아니었어. 그쯤에서 결론을 내리고 그 다음 단계로 또 그 다음 단계로 또 그 다음 단계로 계속 나아갑니다. 제가 40이 돼서 제가 지금 있는 단계는 제가 나중에 70이 되고 80이 되는 단계보다는 더 뒤처져 있는 단계가 될 거예요. 그때까지 제가 계속 살면서 자꾸 생각들을 정리하고 하면서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로 계속 나아가겠죠. 그런 것처럼 이 교정도 수많은 다양한 테크닉들이 나오면서 좀 더 정밀한 교정이 가능하게 됐고 좀 더 쉬운 교정, 그래서 파이가 늘어나고 사람들도 교정 비용이 떨어지니까 다 어플라이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나도 교정 좀 해보지 뭐, 우리 애도 교정 시켜주지 뭐. 저 나이 때만 해도 교정 못하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어디 언감생심 교정을 받아 돈도 없고 교정해주는데도 잘 없고 부자들만 교정을 하는 거였어요. 부자들만, 돈 많은 사람들만. 지금 그렇지 않죠. 하려면 하잖아요. 해야 된다고 하면 하잖아요. 그렇죠. 요새 차 가지고 있죠. 언감생심. 40년 전에 50년 전에 차 가지고 있으면 대단한 부자였죠. 요새는 다 가지고 있잖아요. 한 명이 차 2개, 3개 가지고 있기도 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집 다 가지고 있고요. 선풍기 다 가지고 있고 에어컨 다 가지고 있고 퍼스널 PC, 퍼스널 컴퓨터 다 가지고 있고 뭐 게임기 다 가지고 있고요. 응? 핸드폰 다 가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언제나 인간을 풍요롭게 하고 이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나가게 하는 열쇠를 제공해 줍니다. 열쇠를 제공해 주는데 그 다음 단계가 무서울 수 있죠. 옛날에는 그 물장수가 물자리 없어질까봐 그 물장수가 그거 없어질까봐 뭐 그 상수도를 만들면 안 된다, 아니면 뭐 우리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일거리가 없어질까봐 공장을 때려 부순다. 대학 교수들도 그래요. 최첨단 IT에 있는 대학 교수들도 아직까지 그딴 소리 합니다. 요 그딴 소리라는 말은 취소하고, 그분들도 생각이 많으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요. 그분들도 결국 그 시대 사람들이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이게 여기서 이 다음 단계는 니들이 몰라서 그렇지 여기서 이까지 하는 거랑 완전히 차원이 달라. 차원이 다를지는 모르지만 본질은 다르지 않아요.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치과의사인데 교정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엄청나게 쉬워져서 제가 교정을 하는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르죠. 제가 교정을 하는 걸 안 할지도 모르죠. 다른 치과 치료도. 그럼 난 손해인가? 그런 거 아니라고요. 저는 한 명의 치과 의사로서 다른 사람들이 다 교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기꺼이 환영해야죠. 일자리가 없어졌다. 그럼 그 다음 단계를 찾아야죠. 제가 뭔가를 해야죠. 뭔가를 해야 되지만 그러나 최소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는 않을 거라고요. 저 가르쳐주신 교육의 교정을 가르쳐주신 교정과 교수님한테 옛날에 교정과 교수님들은요 하루종일 와이어 구부리고 있었습니다. 똥 누러 갈 때도 플라이어랑 와이어 들고 와이어 구부려갖고 와이어 이쁘게 구부리고 하는 게 일이었어요. 그 사람들 일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만큼 와이어를 이쁘게 구부릴 수 있는가가 그 사람의 교정 실력을 나타내는 바로메터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다이나믹 브라켓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요새는 컴퓨터가 와이어를 구부려 주기도 합니다. 기계들이 이렇게
그래서 한 명이 제자 중에 한 명이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억울하지 않으세요? 그 교수님 대답이, 야 그럼 내가 그것 때문에 그거 억울해서 그런 기술이 발전 안 되는 게 맞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딱 맞는 말이에요. 정확하게 핵심을 찌르는 말이에요. 그래요. 지금 가지고 있는 얼마만큼이 두려워서, 얼마만큼을 잃는 게 두려워서 그 다음 단계로 발을 안 내딛는 게 말이 맞냐? 이게 이 다음 단계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데, 자, 의사들 직업이 없어질까봐 인공으로, 기계적으로, 인공지능으로 진단을 내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개발되는 걸 거부했다고 칩시다. 의사도 오진 되게 많이 합니다. 저도 오진 많이 하고요. 정보가 정확하지도 않고 주어진 정보를 정확하게 해석을 하지도 못하며 착각도 합니다. 실수도 하죠. 실수로 인해서 약을 100g을 줘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 1000g을 줬다. 뭐 이런 일들이 생겨요. 생긴다고 실제로. 실제로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요. 암 절제를 하는데 컴퓨터로 기계는 싹 이렇게 절제할 수 있는데 사람이 뭐 자르다 보니 막 이리로 갔다가 저리 갔다가 어제 술 먹고 삐딱했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암 환자들을 더 많이 낫게 하면 의사들로서는 그거를 거부해야 됩니까?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권장해야 될 만한 일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의 관심은 항상 옮겨가고 옛날에는 잘 먹고 잘 사는 것들이 하나의 커다란 목표가 되었어요. 100년 전만 하더라도 부자가 되고, 왜냐면 먹고 사는 게 힘든 시대에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자기의 관심사지. 근데 요새 잘 먹고 잘 삽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다음 단계로 먹고 사는 게 되니까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나의 정신적인 생활을 풍요롭게 할까? 내 정신이 파괴되는 거 어떻게 막을 수가 있나? 히키코모리라고 그러죠. 방에 방구석에 처박혀서 밖에 나오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못 먹어서 그렇습니까?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들 땐 그런 사람들 아마 없었을 거야.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방 안에 구석이 어떻게 있어? 근데 먹을 게 제공이 되고 자기가 움직이지 않아도 되니까 자기 내면에서 자기가 나가기 싫어하는 본능을 극복하지 않으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고립되면서 나타나는 우울증이라든지 불안증, 강박 증세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요인들은 항상 내재해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전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간 거지. 이러한 문제들은 얼마큼 더 생길지 모릅니다. 암을 정복을 했다. 예를 들어 암을 정복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사람의 수명이 보통 암으로 많이 돌아가시니까 예를 들어 암의 정복이 됐다고 치고 그래서 평균 100세에 돌아가시던 분들이 120세가 되니까 이제 뭐 돌아가시기 노환으로 이제 돌아가시기 시작한다. 내지는 암보다 또 커다란 아직 인류가 맞닥뜨리지 못한 어마어마한 질병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평균 연령 150세에 이제 사람이 막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그런 질환들, 뭐 예를 들어 암 다음으로 이라고 뭐 앞이 생겼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는 암을 정복했으니까 그 다음 단계를 정복하는 게 문제고 인체의 노화를 어떻게 드라마틱하게 줄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사도 당연히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죠. 그 다음 단계로 당연히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파생되는 정신적 문제, 난 이렇게 오래 사는 게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왜 사는가? 하루 살다 죽는 하루살이가 자기 삶에 대한 의미에 대해 고찰을 할까요? 저도 만약에 내일 죽는다고 하면 오늘 제 삶의 의미를 고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오늘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뭐 그거나 좀 하고 그러다가 내일 죽는다는 사실에 비관하면서 뭐 죽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인류들은 지금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그 다음 정신세계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죽은 다음에도 그 다음에 세계가 있다. 죽음학. 이번에 저기 홍익월 의학 기자님의 채널 비욘드에 이제 정현채 교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죽음학에 대해서 이렇게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신 영상이 있는데, 그거는 필수 시청이다. 필청. 반드시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마어마한 양분이 되고, 그걸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자기의 죽음에 대한 자기의 받아들임은
완전 하늘과 땅 차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보고 있으면 자기가 자기 삶에 대해 진정으로 더 편안해지고 마음이 심적으로 편안해지고 더 높은 단계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조차도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차마 연구할 필요도 없고 생각도 못했던 지식들이 인간이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서 그 다음 정신 단계로 넘어가고, 그럼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엔 무엇이 있을까라는 의문 자체도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생긴 거라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게 정확한 표현이죠. 20대 때, 20세 때, 30세 때 인류의 평균 수명이 20세이던 시절에 그런 거 고민을 하지 않죠. 4, 5세기 고민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더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지는 않죠. 어떻게 동물을 피할까? 어떻게 날아오는 비를 피할까? 어떻게 나를 잡아먹으려는 맹수로부터 피할까? 아니면 다른 부족들의 침략으로부터 우리 가족을 지키고, 이런 고민이겠죠. 사후에는 무엇이 있을까? 우리의 다음 고민하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극소수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00001%?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기술의 발전을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교정적으로 예를 들고 체계적으로 기술이 자꾸 발전해서 제가 할 일이 없어지면 덜덜덜 떨면서 내가 할 일이 없어지네, 그럴까봐요? 안 그렇지. 쌍수를 들고 환영해야죠. 기술이 발전. 제가 할 일이 없어지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기계가 다 대신해준다? 그래서 인류의 치과적인 질환을 AI들이 해결을 해준다? 훨씬 낫죠. 계산기가 나와서 제가 수학 문제 안 푸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